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부먹뉴스, IT부 성연광 부장입니다. 올해는 넷플릭스 최고의 기대작이죠. 오징어 게임 2가 오는 26일 공개됩니다. 21년 이후 3년 만에 나온 후속작인데요. 오징어 게임 애청자로서 시즌2에는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또 시즌1처럼 흥행 대박이 터졌을 경우 우리 제작진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지, 지난번처럼 흥행 독식 논란은 벌어지지 않을지 궁금한 게 참 많은데요. 오늘 IT부 최은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T부에서 통신, 방송, OTT 등을 취재하고 있는 최은수 기자라고 합니다. 네, 최 기자, 시즌2는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나요? 먼저 시즌1을 간단히 복습을 해보면 네.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456억 원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이제 목숨을 걸고 대규모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배우 이정재가 연기한 성기훈은 갑자기 지하철에서 만난 그 양봉남과 딱지치기를 통해 오징어 게임에 좀 참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결국 승리해서 상금 456억 원을 손에 쥐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게임을 주최한 게 사실은 자신과 진한 우정을 나눴던 그 깐부를 나눴던 일남 할아버지였던 사실을 알게 되자 게임에 다시 참가할 것을 예고하면서 끝이 네. 났었습니다. 시즌2는 기훈이 복수를 다짐하고 돌아오는데요. 기훈은 다시 456억 원의 상금을 손에 놓고자 모인 참가자들과 극한의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기훈이 이번에는 반드시 게임을 멈추겠다는 일념을 갖고 변화한다고 합니다. 네, 스토리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넷플릭스가 작품 공개를 앞두고 3개월 전부터 미국, 파리 등 곳곳에서 대대적인 홍보 작업을 돌입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만큼 이번 속편에 대한 넷플릭스의 기대치가 크다라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되는데요. 시즌1이 워낙에 큰 흥행을 해서 그런지 시즌2가 그만큼의 성공을 거둘지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오징어 게임 2가 미국 네. 골든글러브 시상식 최우수 TV 드라마상 후보로 지명됐는데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드라마가 네. 골든글러브 후보로 지명되는 것은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무엇보다 넷플릭스가 오게임 2 제작비에 무려 1,000억 원을 투입했다고 알려지면서 화려한 볼거리와 좀 엄청난 스케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제작비 1,000억 원이면은 역대 한국 드라마 사상 최대치 같은데요. 오징어 게임 시즌1 제작비가 한 253억 들었다고 했나요? 네. 그렇다면 한 4배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큰 건데요. 3년 만에 이렇게 제작비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좀 출연료 이슈가 있는데요. 네. 최근 스타 배우들의 경우에 1회당 출연료가 3억에서 4억 원이 기본이 됐을 정도로 올랐고, 네. 그렇다 보니 K콘텐츠 제작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네. 이정재가 시즌2 출연료로 회당 10억 원 가량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이제 오게임2가 내년 시즌3까지 제작을 네. 확정한 상태라 13부작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정재가 받을 출연료가 1,300만 달러, 즉 하나로 130억 이상을 가져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넷플릭스가 이렇게 많은 제작비를 투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넷플릭스는 다른 네. OTT들과 달리 좀 계약 조건이 다른데요.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 때 흥행 여부 이런 거 상관없이 네. 평균 이상의 제작비를 지원을 하고요. 네. 덕분에 제작사들은 이런 제작비 부담을 덜고 또 다른 콘텐츠에 재투자할 기회를 얻습니다. 대신에 넷플릭스가 2차, 3차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이 IP, 즉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독점을 합니다. 그럼 해당 콘텐츠로 벌어들이는 수익, IP로 벌어들인 수익 모두 넷플릭스가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계약이 넷플릭스가 강제하는 건가요? 강제하는 거는 아닙니다. 예. 제작사가 제작비 일부를 대고 IP를 공동 보유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요즘 제작사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작비 상승 등으로 워낙 사정이 어렵고 또 실패하면 안 된다 이런 좀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많아서 넷플릭스의 계약 형태를 많이 따라가게 된다고 하네요. 오징어 게임 시즌1으로 넷플릭스가 벌어들인 경제적 이익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섰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엄청난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 흥행 성적에 따라 추가 보상을 제작진들이 요구하기 어렵다는 얘기인데 이 때문에 지난번에도 논란이 거셌죠? 네, 이미 옷게임 시즌 1이 공개됐던 지난 네. 2021년에 국회 국정감사가 열렸었는데 네. 넷플릭스가 IP를 확보하는 이런 계약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었고요. 네. 그 다음 해에는 뭐 제작비 외에 추가로 제작자들에게 보상을 한 게 있냐 이런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테드 서렌더스 넷플릭스 CEO가 네. 방한한 자리에서 창작자들에게 업계 최고의 보상을 하고 있다. 옷게임 시즌2가 나올 경우에도 계산해서 더욱 보상을 하고 있다. 이런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 게임 나왔죠? 그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스토리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을 오늘 출시했는데요. 맞습니다. 그 유통업계도 오징어 게임 그 IP를 활용한 다양한 협업 상품을 많이 내놓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IP 활용에 넷플릭스가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너무 IP를 독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좀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네. 앞서서 넷플릭스가 옷게임2 제작을 확정할 때 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의 최고의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네. 공표하면서 조금 그런 논란은 수그라들었었고요. 또 이제 황동혁 감독이나 여기 옷게임2 제작사의 대표 역시 공식 네. 발언에서 넷플릭스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계약을 했다고 밝혔기도 하고요. 이제 네. 그래서 뭐 이런 독점 논란은 살짝 들어간 상태입니다. 또 이제 워낙에 요즘 제작비가 치솟으면서 넷플릭스 IP 독점에 대해 문자를 삼기에는 이제 네. 어렵다고 이제 콘텐츠 제작 업계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국내 콘텐츠 제작 산업이 넷플릭스의 하청 기지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정부나 국회에서도 제도적 보완에 대한 거론들이 좀 많은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지난해 국회에서 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 관련한 입법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네. 추가 보상권은 이미 IP를 양도한 저작자가 방송사나 극장, OTT 이런 플랫폼에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인데요. 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폐기됐고요. 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좀 다시 논의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게 도입되면 네. 옷게임2 작가와 감독이 제작비를 받고 IP를 넷플에 양도했더라도 넷플을 상대로 좀 잘 되면 더 추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영상 창작자 이런 단체들이나 네. 영화 감독 조합 등은 추가 보상권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콘텐츠 미디어 업계에서는 네. 산업 전반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요. 일단은 투자자들이 이런 추가 보상을 하게 되는 비용을 우려해서 콘텐츠 투자를 좀 꺼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또 이렇게 추가 보상을 하게 되면 뭐 실패한 작품들도 손실을 만회해야 해서 결국 전체적인 산업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얘기가 되겠군요. 네, 업계 반발이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 정부에서 최근 OTT 제작사 뭐 이들이 IP를 공동으로 보유하게 되면 제작비를 지원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네. 지난 3월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국내 OTT나 콘텐츠 제작사가 상생 발전을 위해서 이 IP를 제작사와 OTT가 공동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부가 최대 30억 원의 제작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지원을 받은 OTT 이제 콘텐츠는 업무 협약을 맺은 OTT에 1차 방영을 하고 IP는 OTT와 제작사가 공동 보유하는 형태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문체부는 양측 업계 시너지 효과를 나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국내에서 좀 논의되고 있는데 넷플릭스는 이런 IP 독점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사실 넷플릭스는 좀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은데요. 많은 콘텐츠가 사실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흥행 실패 시에 리스크도 또한 데다가 추가 보상 청구권 이런 걸로 초과 수익을 나누게 되면 이제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뭐 한국 콘텐츠에 더 투자 여력도 줄고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넷플릭스가 그동안 우리나라 콘텐츠에 몇 조 원씩 투자를 했고 좀 큰손 역할을 하면서 네. 여러 좀 잘된 훌륭한 콘텐츠가 탄생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뭐 오징어 게임이나 더글로리 이런 대히트작이 나온 이후에 좀 네. 오리지널 드라마나 영화 쪽에서 흥행이 부진한 상태라 사실 그런 이런 리스크들을 넷플릭스가 지금 떠안고 있다는 것도 네. 사실입니다. 근데 또 성공할 경우에는 네. 사실은 후속 시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추가 보상을 반영한 계약을 맺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넷플릭스가 올해 상반기에 시청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네. 여기에 사실 넷플릭스가 IP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콘텐츠의 비율이 15% 미만에 불과하다고 좀 해명 아닌 해명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 콘텐츠의 작품성, 제작 수준을 세계에 알리고 또 열악했던 콘텐츠 제작 업계에 제값받는 문화를 정착하는 데 일조했던 넷플릭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연 배우들 출연료 제작비를 올려 시장에서 넷플릭스 독점 체제를 굳히고 한국을 콘텐츠 하청기지화했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진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느냐에 상관없이 제작사든 출연 배우든 그리고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대한민국 시청자든 가릴 것 없이 오징어 게임2 흥행을 바라게 한다는 것. 오징어 게임 세계관처럼 어쩌면 이 모든 게 넷플릭스가 애초 설계한 게임판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